안녕하세요. K&L 코리아 건덕근. 임고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제가 이제 면도를 했습니다. 아 그러네. 몰랐네. 이제 그러네요. 하셨네요. 이제 네, 드디어 세상 이게 밖으로 마스크가 너무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개원도 여자분 피부는 좋으시네요.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아쉽고 어떻게 갔나 싶습니다. 이제 또 이제 개원해서 이렇게 국내 어린이들과 또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어서 개원을 하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오실라나?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상하다고 안 오시는. 저 사람 이상하던데. 이상한 막 이러고.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뭘로 해볼까요? 오늘은 사실 이제 좀 어린아이들 이유식 같은 거 먹이고 하다 보면 너무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진짜 안 먹었어요. 진짜요? 우리 애들은 사실 너무 잘 먹었어서 정말요? 제가 그렇게 효자들이네. 막 고민을 한 적은 없고, 저희 큰애 너무 안 먹었어가지고. 근데 주변에 이제 그런 상담들을 사실 부모님들도 그렇고 친구들, 지인들도 그렇고 너무 이제 고민들, 안 먹는 애들 정말 그게 고민이 제일 되니까 큰 고민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진료실에서 잘 먹게 하는 걸 발명한 사람이 있으면 노벨상 받는다고. 정말 안 먹는 애들은 뭘 해도 안 먹기 때문에 노벨상 줄까? 진짜 그거는 노벨상감이라 생각해요. 난 개인적으로. 우리는 깜으로 생각을 하죠. 노벨상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어요, 쌤? 사실 저는 저도 잘 못 먹인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거보다 일단은 이제 먹이는 거에 대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 가기 전에 애들은 어머니들이 먹이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이제 학교 가서부터는 학습의 문제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되기는 하는데, 너무 어린애들은 잘 안 먹으면 내가 못 먹여서 얘가 안 클까봐 걱정이고, 맞아요. 내가 못 먹인 것 때문에 얘가 뭔가 영양소가 부족해서 나 때문에 우리 애가 뭐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몸무게가 너무 안 느는 애는 안 느는 대로 키 안 클까봐 걱정. 너무 많이 먹는 애들은 또 이제 너무 살쪄가지고 요즘에 뭐 성조숙증 같은 그런 문제가 올까봐 또 걱정. 그래서 먹이는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어머니들한테는. 예전에 제가 이제 보드를 따자마자 저도 육아의 경험이 없었을 때는 이게 누가 물어봐.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먹는 애는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래도 잘 먹어야 머리가 자라고 두뇌 발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영양분을 골고루 해서 그래도 끝까지 먹여봐라, 막 이런 조언도 해보고 했지만, 이제 육아를 하고 나서 보면 내가 먹이고 싶다고 애들이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안 그리고 먹는데 뭘. 잘 다 뱉어버리고. 큽디다. 결론은 너무 일단 무책임한데. 잘 큽디다. 근데 잘 커요. 물론 정성을 들여서 한 끼를 먹이더라도 영양분을 골고루, 안 먹는 아이일수록 골고루 해서 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뭐 소금 간 하지 마라, 뭐 설탕 간 하지 마라 하긴 하지만, 너무 또 안 먹으면 조금씩 간을 해서라도 좀 먹여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는 3돌까지는 소금 설탕 같은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긴 하고요. 애들 입맛은 이게 미각세포라고 하는 게 어른들보다 훨씬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음식 자체에서의 단맛과 짠맛을 잘 느끼니까, 그리고 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질 수밖에 없어서 3돌까지는 장기적인 식습관을 놓고 가능하면 간은 하지 말라고 돼 있기는 한데, 고기 자체도 고기가 약간 짭짤한 게 있고, 생선, 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입 짧은 애들이 제일 잘 먹는 게 생선의 김. 그게 이제 자체가 좀 간간한 게 있으니까 애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은 간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근데 형제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둘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음식에 저희 어쩔 수 없이 애는, 너무 일찍 노출이 돼요. 돌전에 이미 뭐 새우깡 먹고 그랬어요. 누나 먹으니까 뭐 어쩔 수 그냥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네, 얻어먹다 네, 네. 보면 이제 신세계에 뜨이는 거지. 프렌치 프라이즈 먹고, 얼마나 맛있겠어요, 맞아요. 걔네 기름 입장에서. 튀긴 거 먹고. 근데 이제 뭐 안 먹는 애들. 일단 해결 방법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뭐 굶겨라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굶긴 애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정말 딱 자기 배 채울 만큼만 먹고 끝내요. 진짜 막 한 12시간을 애가 안 먹어서 이제 배고프다 그래서 저희 잘 먹을까 굶겨봤어요. 싶어서 먹이면 정말 이 정도 먹으면 살겠구나 싶을 정도 딱 한 3-4숟가락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어요. 저희 애는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너무 안 먹으니까 굶겨봐야겠다 했더니 기분 좋게 굶어요. 엄마가 먹으라고 안 하니까 기분 좋게 그냥 뭐 배고프다 소리도 안 하고, 대신 이제
이제 배가 고파질 쯤에 칭얼거리기 시작하죠. 근데 그럴 때 뭘 먹이면 또 안 먹어요. 그럼 이게 원칙이 애들한테 이제 식사는 가능하면은 정해진 장소에서 의자를 놓고 앉아서 식사를 차려주면은 기분 좋게 먹이고, 혹은 18개월서부터는 자기 직접 먹으라고 하니까 먹이게 하고, 안 먹으면 우리는 속은 부글부글 하지만 기분 좋게 뚜껑을 닫고 기분 좋게. 기분 좋게 뚜껑을 닫고 다음 끼니까지 아무런 간식도 주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제가 20분을 했는데 안 먹죠. 한 두세 입 먹다가 다 뱉어버려요. 그럼 뚜껑 닫고 그 다음 끼니까지 이제 굶기면 그냥 굶어요. 기분 좋게. 근데 이제 진짜 입 짧은 애들은 그거를 하루는 버텨요. 안 먹고. 그럼 이제 엄마 속은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나? 괜찮나?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애들도 변도 안 봐. 네. 근데 이제 좀 강하게 육아에 대해서 훈육을 하는 수학과 선생님은 하루 반 정도는 아무 문제 없다, 굶겨라 이러는데, 솔직히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한 끼를 제대로 안 먹었으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타니까 치즈 먹을래?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이제 계속 쫓아다니면서 맞아. 하면은 그 다음 끼는 또 망해, 또 안 먹어. 맞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통 망쳐지긴 하니까 요거트 먹고 우유 먹고 하면서. 시도는 해보세요. 시도는 한 끼를 즐겁게 20분 정도를 정해서 먹고, 그 다음에 간식을 주지 말고 그 다음 끼 주고. 근데 식사를 잘 하는 애들은 식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간식을 주는 거는 괜찮다. 근데 억지로 먹이시는 게 좋다. 아니면 그냥 그래도 굶더라도 굶게 해라. 뭐가 나신 것 같아요? 애를 봐가면서 해야죠. 그렇게 되는 애가 있고, 저희는 안 먹더라고요. 뭐 억지로 굶겨서 해도 안 먹으면 결국은 또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얘를 풀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또 이모님이 오시기도 하고 할머니가 오시기도 하고 하면은 양육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다 다른데 그거를 내 원칙을 고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하는 맞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할머니는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TV 보여주면서 먹이고, 안 되면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맞아요. 입에다 하나씩 넣어주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걸 권장한 건 아니지만 놀이터 가면 먹는데요. 애가. 네, 저희가 그랬어요. 그래서 놀이터 가서 그냥 김 먹이고. 싸서 가지고 가면 유모차에 하면은 놀다가 입에 하나씩 넣어주면 또 먹고. 근데 일단은 원칙은 말씀을 원칙.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육아 이런 거에 이제 주로 지침이 되는 브라이트 퓨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의 애들을 먹이는 기본 원칙은 항상 정해진 장소에서 당연히 TV나 이런 거는 보여주지 말고, 음식 자체에 애들이 그 맛도 느끼면서 오감 발달도 하고, 이제 그런 거가 애들의 인지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시간은 20분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체어, 이렇게 엄마랑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높은 체어해서 엄마랑 눈높이를 맞춰서 식탁에 차려주는 거는 얘가 먹었으면 하는 걸로 차려줘요. 시금치도 주고 뭐도 주고 해가지고 안 먹지만 일단 눈에 계속 보여주고, 아이들은 맛도 중요하지만 낯설면 뱉어버리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입에 넣지 않더라도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에는 먹고, 입에 넣다 뱉었던 것도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애가 먹었으면 하는 대로 차려는 주되, 그 안에서 자기가 뭐 밥만 먹던지 고기만 골라 먹더라도 자기가 골라서 먹게 해줘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이만 먹이지 말고 앞에서 엄마가 식사를 제대로 차려서 하시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지금은 먹지는 않지만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채도 먹고 뭐도 먹고 하는 거를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가는 먹는다고 돼 있어서, 앞에서 엄마도 아기를 이렇게, 사실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게 입에 꾸역꾸역 들어오는 이 경험이 참 불쾌하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조금 막 흘리고 한 두 입 먹다가 막 던지고 묻히고 난리가 나기는 하지만, 앞에 앉아서 엄마도 식사를 하시고 가족들이 다 같이 해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맞아요. 다 보면 어느 순간 애들이 그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서 먹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애들도 있지만 이유식 거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6개월 이후부터 이제 이유식을 그렇죠. 떠먹여 주잖아요. 미음 같은 거를 먹여주는데 그거 다 뱉어버리고 안 먹는 애들. 사실 그 단계 때는 분유라는 이제 영양 공급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영양은 섭취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습관을 키워준다는 거에 더 포커싱을 두셔서, 물론 우리의 목적은 돌 때 영양분 골고루 된 이유식을 삼시세끼 먹고 이제 분유를 끊어버리는 게 목적이긴 끊어야죠. 목표이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연습이라 생각하고 너무 막 뱉어내고 못 먹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유식을 안 먹이고 분유만 먹이는 걸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때도 살만 찌죠. 그리고 장기적인 식습관도 나빠지고. 그래서 끼니 때마다 이유식 그러니까 시간을 조절을 해서 이유식은 먹이되 뭐 50을 만들어놨는데 50을 다 못 먹었다고 해서 슬퍼하지는 마시고 2숟갈, 3숟갈을 슬퍼요, 진짜. 먹는다 하더라도 막 좋은 거 사갖고 나는 한우 안 먹는데 그래서 걔는 엄마들이 그거 다 먹대 나무. 걔는 막 툭불 막 이렇게 해서 줬는데 막 다 뱉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되게 맘상해요. 그럴 수 근데 이제 애들이 뱉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거부감을 안 가지셔도 되는 게 그래도 입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거에 대해서는 먹기는 먹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얼마나 막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억지로 먹이다 보면 이거를 씹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혼나니까 자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삼켜버리고 꿀꺽꿀꺽 먹고 그러다 보면 좀 소화가 안 되고 토하고 배탈 나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서 너무 막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또 간식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좀 굶기는 거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아예 기본 발육 상태가 키 몸무게가 정상 범주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안 먹을 때, 특히 뭐 애들이 장염에 걸리거나 해서 애가 막 토하거나 설사할 때 얘가 이제 탈수되는지 안 되는지 제일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오줌을 잘 누는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덜 먹는다고 해도 오줌을 한 4-5시간에 한 번씩 누울 수 있다. 그러면은 당장에 크게 문제되게 영양이나 수분이 부족한 거는 아니니까 오줌 누는 거 봐가면서 아직은 버틸만 하구나. 근데 얘가 뭐 아파서든 안 먹어서 오줌을 막 6시간, 8시간 한 방울도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억지로라도 먹어보다 안 되면 진짜 수액이라도 마치러 응급실을 가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발육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애들도 자기가 먹는 걸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자기가 배고프면 먹고 고프지 않을 때 먹을 수 있는 거. 그 자기의 식욕을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먹고 싶어 하지 않을 때는 또 열심히 하루에 꼭 3끼를 아주 잘 차려서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한 2끼 정도? 뭐 이렇게는 좀 제대로 영양소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뭐 다 어떻게 보면 아는 얘기이기도 하고 정말 딱 이렇게 먹이세요라는 해결법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해결법을 아는 사람은 노벨상감이에요. 안 먹는 애를 잘 먹게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는 해요. 이제 주로는 3돌쯤 되면서,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집 가는 그 시점서부터는 음식을 먹는 종류가 조금 많아지기 시작해요. 안 먹던 것도 뭐 어린이집 가서라도 콩나물 줄거리 하나라도 한번 먹어보고 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가지수가 한 3돌부터는 입맛이 조금씩 무뎌지기 때문에 늘고, 저희 애들을 봐도 아니면은 병원에 오는 애들을 봐도 학교 갈 때쯤 되면 양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시기가 사실 있어요. 다른 또래들이 먹으면 자기도 같이 먹게 되기는 해요. 뭐 카레도 먹게 되고. 근데 이제 사실 이유식 안 먹는 애들이 제일 답답하실 거예요. 그쵸, 안 6개월에서 먹고. 12개월 애들 막 먹자마자 뱉어내고 이런 애들은 정말 막 너무 정성 들여서 이유식 만들었는데 안 먹으니까 이제 답답하실 텐데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도 차려서 먹이긴 하시되 그리고 엄마가 잘 먹어야 돼요. 음. 엄마가 막 이렇게 대충 먹고 이러는 게, 저희가 이제 유아 식행동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게 아예 기질이 예민한 건지 아니면은 부모의 식사 지도가 잘못된 건지 애가 이제 다른 발달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하는 거에 보면 엄마의 식사를 꼭 이렇게 애가한테 먹여주는 행동 말고 엄마가 식사를 얼마나 규칙적으로 잘 하는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식사를 잘 차려 드셔야 되고, 저희가 보통은 이제 돌이 지난 애들 이제 돌 때까지는 분유든 엄마젖이든 모유든 먹으니까 그게 기본 영양이 어느 정도 되는데, 돌 이후로 너무 안 먹는 애들한테는 저는 보통은 우유 200짜리 2개 해서 그거 먹어지고, 그 다음에 단백질 종류, 뭐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다 합쳐서 애기 주먹 하나만큼이 그날 하루에 필요 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유 2개랑 단백질 주먹만큼이 먹어지면은 크는 데는 큰 상관은 없다. 그리고 뭐 우유 자체가, 그러면 우유는 애가 너무 안 먹는데 치즈랑 요거트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치즈는 이제 짜서 저희가 너무 많이 먹기는 그렇고, 요거트도 보통은 이제 당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별로고, 그리고 치즈는 우유에 단백질만 걸러 놓은 거라서 우유 자체에 맑은 물 속에 여러 가지 비타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우유로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지 않는 이상은 200짜리 2개는 꼭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사실 계속 먹으면 좋은데 우리 애들 우유를 잘 안 먹어요 요즘에는. 많이 먹어야죠. 많이 먹어야 키 커야 돼. 되는데. 키 커야 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호르몬을 맞춰야 되나?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우유를 싫어하는 애들은 저희 애는 다행히 입은 짧은데 우유는 잘 먹었 우유 고기를 잘 먹었었는데 우유 너무 싫어하는 애들은 이제 그것도 칭찬 스티커 하나 먹으면 스티커 하나. 둘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스티커에 대한 아직 그게 없으니까 이제 3돌 지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우유를 좀 먹게 하려고 하는데도 기분 내키면 200짜리 먹었다가 또 안 내키면 반 남겼다가 그래요. 그래도 이제 먹는 애들은 알러지만 없으면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들 가끔 물어보시는 게 이제 우유, 생우유하고 멸균 우유가 어느 게 더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생우유랑 멸균 우유는 성분에는 별 차이가 없고 몸에 좋은 유산균을 좀 남겨놓은 게 일반 서울 매우유 하는 거고 멸균 우유는 그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보관 시간을 조금 오래 하게 하는 게 멸균 우유인데 애들 입에는 멸균 우유가 조금 더 분유 맛에 가까워서 애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영양소나 칼로리는 큰 차이는 없지만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신선하게 유통되는 게 생우유다 보니까 생우유를 저희는 보통 더 권하긴 하고요. 대신에 이제 2돌까지 나오는 분유가 있는데 분유하고 생우유는 아무래도 생우유가 같은 칼로리라도 단백질량이 한 5배쯤 훨씬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분유는 젖병채로 끊고 우유는 꼭 컵으로 시작해서 200짜리 2개, 그 다음에 사춘기가 와서 몸이 이제 확 커지는 그 시기에는 200짜리 3개 이렇게 먹으라고 권합니다. 어릴 때 우유 많이 드셨어요? 전 많이 안 먹었어요. 후회돼요. 그래서 거의 보면은 우유 많이 먹는 애들 커. 그 우유를 떠나서 애들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하고 하면은 뭐 우리 애가 우유를 너무 안 좋아해요. 어머니 좋아하세요? 물어보면은 저도 별로 막 이래서 엄마 아빠 식습관 좀 따라가는 면이 있기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 드셔야 돼요. 맞아요. 보고 배우면 되죠. 엄마가 고기 좋아하면 애들도 고기 좋아하더라고.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해서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안 먹는 애들 고민되시겠지만 조금 마음 내려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그 한 끼 먹을 때 그냥 조금 성의껏 정성껏 차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잘 크니까 뭐 잘 커요. 영양이랑 이런 거 상담 필요하시면 가까운 소아과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영양이 부족해서 못 크는 애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이렇게 아프리카나 진짜 부족한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애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도 부모님 건강을 잘 챙기시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아이의 발育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검진 하잖아요. 맞아요. 영양검진이나 그냥 진료받으러 소아과 갔을 때 키 몸무게 퍼센타일 좀 챙겨서 보고 정상 범주 안에 잘 크고 우리 애가 꼭 아주 크지 않아도 20, 30%의 아이라도 그 퍼센타일을 유지하면서 잘 크고 있다 그러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하고 아이의 상황에 맞게 그냥 여유 있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다음에 우리 뭐 영양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애들한테 권하는 영양제? 그래요. 그런가요? 사실 애들한테 영양제를 그렇게 크게 권할 일도 없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그래도 조금 궁금해들 많이들 하시니까. 관심들 가지고 꼭 뭘 먹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한번 조금 다음엔 영양제 이런 거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생뚱맞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